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소속팀 토트넘 핫스퍼가 시즌 초반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상당한 선전을 보여주면서 리그 3위 자리까지 올라갔었지만 최근 들어 정말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공식전 5경기에서 1승에 그치는 최악의 부진에 빠졌었는데, 토트넘 핫스퍼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저 XG값을 기록하는 역대급 최악의 경기력과 함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토트넘 핫스퍼의 좋지 못한 경기력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 핫스퍼는 시즌 극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었는데, 토트넘 핫스퍼는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비긴 뒤 6라운드 wolverhampton 원더러스를 상대로 한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 그리고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2차전 보데글림트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에서는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아스톤빌라에게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3차전 AS 모나코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두는 등 최근 들어 거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최악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 핫스퍼가 하락세를 탄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선수단에 발생한 많은 부상 문제가 1차적인 문제지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중원에서 지배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경기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롱볼 위주에다 측면 윙어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해 공격을 풀어가는 단조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의 맹활약으로 그동안에는 꽤나 효과를 봤었지만 이제는 쿠두스 선수마저 막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패턴이 없다시피 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당연히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많은 영국 현지 매체와 현지 팬들이 문제를 삼았고, 토트넘 핫스퍼가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를 통해 첼시 FC를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이게 됐었는데, 토트넘 핫스퍼는 물론 다른 감독들이 당했던 패배이긴 하지만 최근 첼시를 상대로 4연패를 당하는 등 첼시만 만나면 항상 힘든 경기를 했던 팀이었고,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시즌 홈 경기력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우려가 컸었던 이번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레프트 윙 자리에서 워낙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루카스 베리발 선수를 윙어 자리에 배치하고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사비 시몬스 선수 대신 바페마타르 사르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라인업을 꺼내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토트넘 핫스퍼는 전반전 7분 만에 루카스 베리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 시작부터 가지고 온 플랜이 완전히 꼬여버리고 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는 폼이 좋지 못한 사비 시몬스 선수를 어쩔 수 없이 교체 투입시키면서 첼시를 상대로 남은 80분 정도의 경기를 소화하게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줬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 특유의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지키는 축구를 하고, 공격 전환 시에는 짜임새 있는 패스워크를 통한 공격 전개가 아닌 이번 경기에서도 거의 롱볼 위주의 공격 전개만을 하면서 꽤나 답답한 경기 내용을 보였는데요. 물론 토트넘 핫스퍼의 이러한 경기 운영을 마냥 수비적으로만 내려앉는 것이 아닌 기회가 왔을 때는 그래도 빠르게 공격 전환을 한다는 부분에서 강팀들을 상대할 때는 효율성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전술이긴 하고, 토트넘 핫스퍼는 이때까지 약체팀들보다는 강한 전력의 팀을 만났을 때 오히려 전술적으로 더 효과를 봤었는데,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경기에서는 강팀들을 상대로 했던 늪 축구가 도무지 먹혀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예 경기 내내 찬스 메이킹을 하지 못하면서 첼시에게 정말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는 공격이 너무 안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수비적으로 부담이 적어진 첼시에게 시종일관 얻어맞는 경기를 하면서 수많은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90분 동안 슈팅 숫자가 무려 3대15, 유스팅 숫자 면에서도 1대9라는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앞서 언급했듯이 중원 자체가 쌈 싸먹힌 상황에서 측면 윙어 등 공격 자원들에게 의존하는 스타일로 공격을 풀어가지만, 토트넘 핫스퍼의 공격 자원들이 하나같이 폼이 안 좋다는 것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사비 시몬스, 랑달콜로 무하니, 심지어는 에이스인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까지 모든 선수들이 부진에 빠졌고, 특히 사비 시몬스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임에도 찬스 메이킹 연계라는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끝에 교체 들어온 선수임에도 다시 교체 아웃되어 나가는 굴욕적인 선택을 받게 됩니다. 결국 토트넘 핫스퍼는 33분 주앙 페드로 선수에게 선제 실점을 내주면서 리드를 뺏겼고, 전반전 경기를 0대1의 스코어로 마치면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됐었는데, 토트넘 핫스퍼는 후반전에도 찬스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수많은 찬스를 내주면서 실점 위기에 빠졌고, 브래논 존슨, 윌슨 오도베르 등 다른 공격 자원들을 투입시켰지만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첼시와의 이번 경기를 0대1 패배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골 기대값을 0.05를 기록했는데 옵타의 조사에 따르면 토트넘 하스퍼의 이번 골 기대값 0.05 기록은 2012-2013 시즌 이후 무려 13년 만에 역대 최악의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토트넘 하스퍼의 이번 경기는 물론 상대가 첼시라는 정말 쉽지 않은 상대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최악의 경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BBC에서도 이번 경기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력에 대해 수비는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지만 엔젤 감독 시절에 비해 공격력은 훨씬 더 떨어졌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에서 5년을 더 버텨도 우승은 하지 못할걸. 나는 엔젤 감독이 지난 시즌 토트넘 하스퍼가 마무리했던 순위를 만회할 수 있도록 이번 시즌엔 시간을 좀 더 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비는 더 단단해졌지만 이게 뭐냐, 경기 내내 슈팅이 고작 2번이라니 그것도 홈에서 정말 창피한 일이다. 특히 홈 경기냐에서 말이다. 첼시가 토트넘을 상대로 7경기 중 6번째 승리를 거두자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는 야유가 울려 퍼졌다. 전반전에 터진 주앙 페드로의 골이 결승골이 되었고, 이 브라질 선수와 교체 투입된 제이미 키튼스가 추가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면 훨씬 일찍 승부가 갈렸을 경기였다. 토트넘 하스퍼는 경기 내내 유효 슈팅이 단 한 차례뿐이었고 후반전에는 아예 유효 슈팅이 없었다. 토트넘 오늘 진짜 형편없었다. 첼시가 날카로워 보인 장면들이 몇 번 있긴 했지만 사실 그마저도 거의 다 토트넘 하스퍼가 만들어준 거였다. 비록 스코어는 1대0이었지만 토트넘에게는 정말 참혹한 하루였다. 점수차 이상으로 완패한 경기였다 라면서 BBC에서도 토트넘 하스퍼가 정말 참혹한 패배를 당했다고 호평을 했는데,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토트넘 하스퍼의 좋지 못한 경기력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공격 자원 전체가 하위권 팀에서나 뛸 법한 선수들이라는 거야. 내 화면에 뜬 스코어가 틀린 건가? 런던 더비였다는 걸 감안하면 선수들은 완전히 의욕이 없고 이미 진 것처럼 보였어. 1대0 상황인데도 말이야. 우리가 공격에서 한 일이라고는 산체스 골키퍼의 캐치 능력 시험한 게 전부였지. 히샬리송은 경기 내내 공을 다루기보다는 넘어진 채로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 윌슨 오도베르와 브레논 존스는 측면에서 아무런 위협도 못 줬고 미드필드는 정체되어 있었어. 수비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다른 쪽이 엉망이면 별 의미가 없지. 지금 우리가 리그에서 그나마 이 위치에 있는 것도 운이 좋았던 거야. 정말 창피함을 넘어서 민망할 정도였어. 공격 의지는 눈꽃만큼도 안 보였어. 수비를 6명이나 세우다니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조만간 한계가 드러날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선수들에게 전진 패스를 못하게 코칭할 수 있는 거지? 제발 안전제일 축구만을 아니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는 브랜드포드에서도 절대 통하지 않을 텐데, 비겁하고 사기꾼 같은 것들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 전부 이번 주 급여는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할 수준이야. 처음에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게 곧 위험이다라는 식의 말은 그냥 완전 PR용 헛소리였어. 이렇게 형편없는 경기력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 리그에서 가장 비싼 티켓 값을 받으면서 토마스 프랭크를 감독으로 앉히다니 완전 안티풋볼 쓰레기야. 홈에서도 전진 패스 하나 제대로 못하고 찬스도 못 만들면서 무슨 승리를 바라냐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이번 경기 실망스러운 패배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첼시에게 0대1로 패배한 경기라는 부분에서 경기를 안 봤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 결과였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이번 시즌 정말 가장 심각한 수준의 경기력으로 당한 패배였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정말 이번 시즌 성적에 비해 경기력이 최악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경기는 이번 시즌의 토트넘을 대변하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